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란 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형 유튜브 영상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아리까리하다고. 그래서 씨발 결혼하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서론본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혼은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결혼이란 게 결국엔 거창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랑을 꿈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보통 결혼으로 이게 빌드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빌드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닮은 자녀들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나쁠 수가 없거든. 나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다못해 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넘쳐나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사실. 그래서 당장 여초봐도 알 수 있잖아. 여초봐도 네이트판, 그나마 가장 온건한 게 네이트판인데, 요새 들어서는 여러분들 보면 판녀들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얘들이 시집 갔을 것 같아, 못 갔을 것 같아. 뻔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못 가가지고 악만 바친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 족같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비단 판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 유튜브 채널 보면 난 이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다 보이거든. 이혼한 남자도 있고, 결혼 이제 2번 간 내 친구도 있고, 주변에 있다 보니까 보면 실제로 결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게 결혼이란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이 만 40쯤 느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단점보단 장점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10년 전에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되게 씨발 motherfucker 했던 애들도 지금 와서는 괜찮다 말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메리트라는 게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 아마 이거는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면서 가장 어려운 육아라는 헬게이트가 끝나고 나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의 인생 조금씩 챙기면서 또 이제 다시 연애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 무드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게 엄청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오래 만난 시간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 더 돈독해지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사실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안 좋게 얘기하나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와서는 그 결혼에 대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너무 많아졌어, 진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지.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이 변했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특히 내가 봤을 때 큰 것 중에 하나가 소비 패턴이 변한 것도 엄청 크다고 봐. 소비 패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껴갖고 애 사주면 그게 희생이라는 미덕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새는 그런 걸 찌질하다고 보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여자는 오죽할 거야. 그리고 그걸 떠나갖고 가장 큰 게 사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가 옛날 꼰대랑 지금 사이에 가운데 낑겨 있는 세대인데, 확실히 요새 사람들 젊으면 젊을수록 더 약간 좀 내성이 약한 것 같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라고 하잖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자는 이제 내놔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내놔 이래도 남자가 좀 이게 멘탈 강하고 그러면 그래 좀 줄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반대로 내놔 이러면 시키고부터 왜 나만 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들은 더 이렇게 충족이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 확실한 건, 아마 앞으로 결혼 많이 못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세대도 그렇고 그 밑에 세대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아마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이제 아마 앞으로는 오지 않을까 싶어. 왜 이러나 저러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갖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자기가 가진 재원 내에서 뭔가를 채워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답이 없는 거야.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난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
혼자 살면 존나 편해, 진짜. 존나 편하거든. 그건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나도 보면서도, 야, 씨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냐? 야,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뒤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도 들긴 들어.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 보잖아. 내 친구들 보면, 친구 막 중학생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뒤처졌다라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열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인생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해본 사람들이야.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애도 낳고 이혼도 하고 막내들 유학도 보내주고 그다음 젊은 여자친구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안 하게 되면 그 안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물론 그 후회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 그래서 뭐 보통 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애 낳고 나면 또 자기가 또 그렇게 이쁜가 봐. 뭐 보통 열에 여덟은 그렇게 되거든. 그 이상은. 근데 진짜 그게 싫은 사람들한테는 그 애라는 게 자기 인생의 족쇄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도 난 실제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니즈가 있는 거니까. 특히나 지금 와서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니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근데 그게 난 또 되게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 내 주변에 그 싱글 데디도 있고 싱글 맘도 있거든.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자기가 육아 자기가 이제 챙겨가지고 있잖아. 양육권 챙겨갖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 그러잖아. 애한테는 애비하고 애미 다 필요하다고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뭐 애 입장에서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혼자 사는 애들 있잖아. 애 키우면서 더 잘 살아. 진짜 더 잘 살아. 진짜 이혼하고 나면 더 잘 산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그 애한테는 애미하고 애비가 다 필요한데 근데 정작 혼자 사는데 혼자 다 키우면서 지가 다 하면서 하는데도 혼자 살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들 그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에는 또 아까 제가 늘상 말하는 그런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삐꾸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파국이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권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아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뭐 그런 것들 동거식으로 갔던 것도 아마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여튼간에 뭐 제가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거 하면 완전히 인생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 얘기도 굉장히 신뢰라는 거야. 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 들으면 오히려 기가 차다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사실. 난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뭣도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결혼도 못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되게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랑 못한 사람 딱 놓고 보세요. 10명씩 묶어서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스탯이 훨씬 좋아. 평균적으로 훨씬 좋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제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가 차다는 거야. 자기는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원초적인 우리의 그런 인간의 욕망이란 거 있죠. 완벽한 사랑을 찾게 되면 결혼이란 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빌드업인데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비자발적이든 뭐 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여론들을 뿌려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거야. 근데 뭐 자기 입장을 표명한 거야 자기의 자유지만 근데 우리가 굳이 뭐 결혼 생활 잘 살고 잘 하고 잘 사는 사람들까지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거든. 그게 서로 그냥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란 말이야. 뭐 잘 살면 잘 사는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거고 혼자 살면 나처럼 뭐 혼자 사는 거고 그냥 뭐 결국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인생을 살다 뒤지는 게 인간의 숙명이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굳이 안 좋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얘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되게 웃기지 않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서울대 간 강성태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 대학 가지 말라는 오마르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되게 웃기잖아. 되게 웃기잖아 그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도 나름 그 인생에 뭐 메리트가 있다면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있지만 그 여론을 이렇게 보통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보다는 보통 이제 실패하거나 그런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냉정하게 볼 필요
필요는 있다는 것들이야. 너무 뒤틀리게 보지도 말고 너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정신승리도 하지 말고 내가 늘상 하는 그 다면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결혼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안 하든 혼자 살든 뭐 후회야 하겠지. 인생이란 건 항상 후회가 남지만 근데 그걸 온전히 바라봤을 때 그때 뒤틀리진 않는다는 거야. 삐뚤어지진 않는다는 것들이야. 내가 늘상 말하는 괴물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